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니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감이 간 이야기는 고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고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자신의 성격과 과도한 욕심으로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 결국은 아주버님 태도 절연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에 대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사실상 시아버지가 양반인 분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양반인 시아버지가 점잖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장서방이 속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남달랐는데 놀랍게도 그 집착은 남편과 아버지 중 아버지에게만 집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자식들에게 요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차별을 경험한 적부터 알아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장서방 어디 주인님의 자식인 줄 알았다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참으로 그렇다는 게 한데 어쨌든 너희 어머니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남들이 보면 제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란 생각도 들 정도로 어머니는 극단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셨죠. 아버님과 옆분 어머니의 이혼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여행 중에 아들과 부부 사이에 자리를 잡겠다고 하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가족 여행 중 저희 부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들과 오랜만에 함께 해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성격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느냐고 이런 태도를 취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제 반응이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어머님이 한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건지요?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어요. 어머니가 한 일 중 참으로 제대로 한 것이 없었지만 이러한 행동을 소음대로 하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도 큰 소리로 엘라우티. 제가 내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너는 언제부턴가 이러냐? 아들 부부가 자고 있는데 왜 거기로 들어가려 하냐고. 도둑도 아닌 것 같고 뭐로 도둑도 아닌데 너는 어쩌면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무서워. 내가 내 며느리인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소름이 돋아. 그 시어머니의 발언은 너의 행동을 용서하는 거야? 정말 최악이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 뻔했어? 숙소가 온돌방이라 내가 그렇게 들어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진짜 말해보자면 아들 곁에 누우려면 왜 내 옆으로 가지 않는 거야? 왜 꼭 그 방향으로 가느냐고. 형님이 너무 놀란다면 너 뭐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도둑이야. 세상에 귀신이야. 왜 나를 벼르가 쳐? 맛배배야.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물었어. 형님은 이불 밑으로 숨어있던 시어머니에게 경악하며 무릎으로 떨어졌고 주먹질을 했어.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떡 쳤고 코피까지 흘렸어. 아, 이거 과연 공평하게 대우받은 게 맞는지 싶어 하는데요. 형님에게 화를 내곤 했었어요. 너는 지금 그게 변명이냐고 하는 거야? 아유, 눈탱이 쓰셔 죽겠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님도 성격이 정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형님이 치는 큰 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음번에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성을 자랑했어요. 어머니님만 그렇게 되신 것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세상 천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어머님이 오늘 하신 행동이 정상인 건지. 아, 그렇게 아드님이 좋으시다면 평생 기고 사시지 왜 결혼을 시켰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그게 정말이지. 옆에서 보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분을 못 이겼는지 부들부들다가 대뜸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것이 말이나 되냐?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에라이 못난 놈아. 아, 너는 이 상황에 가만히 있냐? 응, 양반이 왜 이래? 정말 왜 멀쩡한 내 등짝을 쳐?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자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의 등짝을 내리치셨어요. 너희 엄마한테 사과를 안 하면 너라도 나서서 사과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아주버님이 행동을 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솔직히 아주머님이 정상이었다. 형님과 이혼을 택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절연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 결국 형님은 그 새벽에 집을 가겠다고 짐을 싸고 또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분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 여행 이후 몇 차례의 명절을 맞아 싸우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여자가 하나 틀어진 것 때문에 혼인 파탄을 맞았습니다. 나이에 이혼을 하게 돼서 속상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난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혼 후 적지만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 후 시아버지가 절연을 통보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한 것이 100% 시어머니의 탓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점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이사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맞는 말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일본에서 그녀는 대답했다. 썬간의 치매에 무서워하는 여자는 형장남과 신부와 신혼집 근처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전분이 구다의 주택을 구해야 했다. 거기서 그들은 생선향이 담긴 반찬을 먹으며 불편한 느낌을 갖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시어머니는 순간 내증을 유도하는 언동을 하며 재평장을 하려고 했고 주인공은 그것을 예측해 대응했다. 그녀의 자숙기로 짠스러운 상황은 벗어나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지켰다.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번역가의 힘겨운 과정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번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마 하고 예측하시오 시작했죠. 어머머 뭘 걱정 안 해도 되니 어쨌든 밖에서 먹는 음식 아니야. 밖에 음식이 몸에 좋을 것 같아. 아유 너희 친정어머니도 좀 그렇다. 응 그러면 사위를 당신 집으로 불러서 집밥을 해줘야지. 식당 음식을 먹이신다. 저리 기분 나쁜 말을 쏟아내더니만 당신이 굳이 저희 친정엄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 건강한 맛인지 아니인지 알아야겠다서 말이에요. 솔직히 뭐가 잘못될 것도 없고 말 안 통하는 시어머니랑 말 길게 섞고 싶지도 않아서 그러시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저희 친정엄마의 음식점으로 향했죠. 아유 애들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잘 지내시는지 아부도 못 여쭤봤네요. 코다리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보는 무슨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있어요. 코다리를 우리 상호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먹어보려고 왔어요. 이 녀석이. 입맛 까다로운 녀석인데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허고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참내 기분 나쁜 듯 나쁘지 않은 듯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저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는 그래도 돈이고 최근에까지 했으니 좋게 대하려는 듯 하셨어요. 시어멜리가 저리 삐딱하게 나와도 그저 대인배처럼 웃어 보이시며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하셨죠. 장모님 제가 할게요. 바쁘신데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여. 얼른 가서 앉아 있어. 남편은 평소처럼 가족 식당에서 어머니를 도와 테이블을 세팅하려고 했어요.
썬간의 치매에 무서워하는 여자는 형장남과 신부와 신혼집 근처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전분이 구다의 주택을 구해야 했다. 거기서 그들은 생선향이 담긴 반찬을 먹으며 불편한 느낌을 갖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시어머니는 순간 내증을 유도하는 언동을 하며 재평장을 하려고 했고 주인공은 그것을 예측해 대응했다. 그녀의 자숙기로 짠스러운 상황은 벗어나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지켰다.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번역가의 힘겨운 과정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족 식당에 방문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많겠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 나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면 남편이 하는 것처럼 저도 스스로 세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것을 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는 회사에서도 일하고 내가 뭐 그래서 식당에 일을 하러 오는 거야 라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날 바라보며 그런 말을 하자 너는 언제까지 그러려는 거야? 나는 더 너를 챙겨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대신 덤마 아무도 신경 안 써 우리가 다 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훌쩍 뛴 건 사실이에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안 보는 건 나한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화가 나서 물조가리를 날리며 떠나더라고요. 마셨어요. 그 와중에 또 남편이 좋아하라 하는 우리 시어머니표 코다리 조림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드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 이거 맛이 너무 짜요. 너희들은 이게 정말 맛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먹는 거야, 상호가 말했어요. 너 바깥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맛이 어떻게 됐냐고 말하면서 불평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애초에 블랙 컨슈머처럼 행동해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직원 먹을 수가 없겠다. 너희들은 이게 맛있어 라고 했어요. 저는 사돈의 집이라서 되도록 먹으려 했지만 이번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열받아서 밥을 끓게 하다니 어떻게 이런 걸 내 먹이냐 라며 젓가락을 치웠어요. 저도 열받아서 그대로 시어머니의 젓가락을 치웠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바라보더니 다들 입맛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손님이 많다면 맛있지 않을까요? 란 말에 무스끼면서 밑반찬도 못 먹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밑반찬도 싹싹 비웠어요. 남편은 이 상황을 유머 있게 여겨서 갖고 온 반찬을 시어머니에게 더 가져다 줬어요.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며 서둘러서 반찬을 가지고 드는 모습이 웃겼네요. 그러던 중 남편은 업무 전화가 와서 나가게 되었고 저는 빠른 밥 시간 때문에 일어나서 잘 수 없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는데 한 10분이 지났어요. 저의 시어머니는 혼자서 남겨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급히 가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열심히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니 뭐 쓰세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놀라서 헉 하고 봤어요. 그리고 사시리의 한내가 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코다리를 열심히 먹고 계셨는데 입가에 양념이 묻은 것도 모를 정도로 먹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민망해하며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너희가 늦게 오니까 음식 식고 하는 게 아까워서 그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방 실장이 코다리 조림을 새로 포장해서 주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시켰겠거니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추가로 포장을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도착해서 코다리가 없어졌다며 묻자 시어머니는 휴대용으로 포장한 코다리를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상상해보며 어수선해하니 접시를 갖다 치켜서 먹음을 서둘러 하였어요. 정말 이상한 성격이지 않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름다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해봐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큰 아들에게 한 것을 우리 부부에게 자꾸 시도하려 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고 주말마다 함께 어디를 가자고 제안하곤 했죠.
물론 그럴 때마다 명색이 입이 허물없는 우리 남편이 맞짱을 띄웠지만 말이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어요. 장모님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걸 엄마에게 왜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는데 왜 마음대로 들어오겠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한 건 이 집을 구할 때 장모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차라리 장모님이 요청하면 알려주었을 겁니다. 당신이 대체 누군데 장모님의 아들인지 제 아들인지 등 아는 너에게 친한 엄마야? 그것이 좋아? 응. 내가 현재 상황을 명백히 아는데도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이 겪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려 했지만 우리 남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 부부로 하던 일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못내 약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때문에 한 번 강한 논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 일이 발생한 장소는 저희 친정엄마의 머니 가게였지만 근처에서 물대거나 조랑스럽다는 이유로 이자까지 이사 오겠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유로 고민하며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죠. 소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줌마들에게 주말에도 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와 밥 먹자고 할 때는 바쁘다고 안 왔는데 왜 엄마 시간에 맞춰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너무 당신이 아들인지 시아버지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게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무척 결혼식을 크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분이셨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큰 결혼식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서 그래 놓고서 서운해 하신 건지요. 물론 사실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제가도 꽤 서운할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건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결혼기념일이 뭐 그렇게 별거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결혼기념일을 수십 년째 챙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주말이니까 너희들 데이트라도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 그게요. 아이고, 당신 말대로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얘기한 그날은 다름 아닌 우리의 친정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게를 볼 테니까 엄마 아빠는 식사라도 하고 오셔. 아니면 데이트라도 하셔라 하고서 억지로 친정 부모님을 가게에서 내보낸 날이었죠. 정말 고맙게도 남편이 직접 나서서 친정 부모님이 식사하실 식당도 예약해주고 친정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와 함께 코다리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나타난 것이었고 거기서 일이 벌어졌네요. 이 건방진 거사 내가 뭐대 내 아들 내미를 부려먹어. 어머머 아우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아이고 남편과 제가 함께 열심히 이 테이블 정리를 하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눈앞이 번쩍하더라고요. 주변의 직원 이모님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리고 바닥에 철푸덕 넘어진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보는데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치우다가 넘어져서 제 옷에는 양념이 다 묻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제 앞에는 시어머니가 잔뜩 성의한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있었어요. 너 왜 우리 귀한 아들을 부려먹어 각자어도 하는 건 몰라. 너의 친정에서 집 사줬으면 내 귀한 아들 이렇게 뿌려먹어도 되는 거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짓 하신 줄 아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건데요? 뭘 뭐해 뭐 하기는 내가 내 아들 내이 부려먹지 말라고 한 소리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어마마, 이 어이 아주 눈알 튀어나 다 어쩌면 너는 큰 며느리나 작은 며느리나 하나같이 절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어색했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아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는 혼란에 빠져 제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친정 부모님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애를 피해 나의 머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언젠가 형이 내게 했던 말을 시어머니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죠. 시어머니는 우리 신혼집의 돈을 물어봤지만 남편은 그런 속셈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로 인해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보는지 의문스러웠어요. 그분은 정말 화나셨군요. 부모님과 자신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또한 시어머니가 자격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러웠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집값 이야기로 인한 갈등이 더 번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네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나가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 후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듬으면서 가게 창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면서 친정엄마의 가게에서 떠났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상황을 극복해가기 위해 노력하며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과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폭행당했다는 말로 시작하여 진단서를 끊기로 결정했다는 점이 심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네요. 그 결정을 통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단서를 시어머니에게 제출하고 보험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오랫동안 살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참 대단하다. 너희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니?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다니까. 하며 진단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되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족 같은 말을 하면서 날 비난하는 건 가족 사이에 맞는 일일까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그럼 명절에 가서 먹고 마신 음식들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명절에 가서 차리고 제사상을 차린 것도 계산하고 일한 데 대한 보상도 주시겠어요. 하니 시어머니는 화색팔색하며 무서워할 만큼 분개했어요. 아이고, 무섭구나. 참 무섭다. 너 이러는 건 상호가 아니야? 너는 머리 없는 집에 잘못 들어온 계집 도둑이야 하며 말했어요. 나는 말할 건 다 했으니 진단서를 내고 떠나겠어요. 즉시 떠나려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서 어머니와 더 이상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어머니와 대화한 것을 모두 녹음했기 때문에 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아주 중요하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회사를 다니시나요? 너 말을 잘하시네요. 넌 나중에 가도 내 재산을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재산은 무슨 많은 재산이 있겠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또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 후 재산을 나누어 갖고 계신 상태라 많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혼동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도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시어머니가 한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타나지 않겠다고 반대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무시하며 살기로 했어요.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세요? 그래도 좋아요. 혼자 보내시는 것보다 옆에 좋은 분이 계시면 좋을 텐데요. 아이 뭐 인생이니까요. 어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 들은 시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돈 거래를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아버지가 집안이 화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김장 때 우리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김장 좀 도와라. 남편이 질색을 하고 끊고 싶다 해도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 말했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마 김장 때 우리를 도와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김장하는데 왜 우리가 가야 하지? 새 아버지가 엄마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왜 새 아버지를 부르나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장에 가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라면 저도 늘 속으로 욕을 하면서 참아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저희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똑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더군요. 결국 저는 다 그렇게 참다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씨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효도는 각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 존중하면 될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는 김장 도와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아쉽긴 한데 그러니 우리 둘 다 같은 사람들 사니까 돌았네. 적 역시 시어머니는 변같이 변하지 않네요. 여전히 그런 수학기으로 오솔오솔 소리를 살아내요. 두고 봐도 난리망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나는 제인 크로너제이션 귀를 의심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왜 저희 부부를 그렇게 관장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가 잘 지내야만 이 집이 안 무너지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거야? 오늘 그냥 잠깐 일 도와주는 척하면 끝나는 거야? 너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었어. 돈만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우리 왜 저렇게 투자를 안 하죠? 생각 좀 해봐. 그 돈을 받고 나서 한두 달은 내가 투자한 돈과 같은 것을 돌려주는 척하지만 결국엔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다단계 사기에 걸린 거예요. 그 거짓말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지만 끝엔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어.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장가갔던 그 남자는 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 어디론가 모조리 도망가 버렸단다. 시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돈을 잃은 채로 혼자 남은 쓸쓸함 뿐이었지. 아들이 결혼식을 위해 모아온 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녀의 처지가 가슴 아파졌어. 그렇게서 자랑하는 사람이 만약 당신 주변에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란다. 혹시나 그 주변에 그 사람과 동급생의 말이 그와 다르다면 거짓을 의심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니어 한국에서의 날씨는 이상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떤 일이 생기던 간에 그동안 계속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말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시어머니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리 부부를 찾는 것이죠. 그것도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인도 부부도 아니지만 가족을 만들자는 것인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겨우 급과 돈 때문에 이렇게 싸웠군요. 적어도 엄마가 우리랑 같이 잘해보려고 불러오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지요. 아휴, 뭐가 됐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좀 오세요. 그런데 또 하필 제가 시어머니한테 걸려온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받은 탓에 남편도 모든 내용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속았을 리가 없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남편 눈치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슬퍼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 엄청나게 차가워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괜히 남의 남자 인생까지 망칠 필요 없는데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야겠어요? 우리가 그분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분한테 잘 보여서 뭘 얻는 게 있나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엄마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말 다 받을 거야? 정말 그렇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엄마가 갖고 있는 땅을 팔기 싫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욕심으로 아들 며느리를 팔고 싶어 하고 엄마한테는 자식이 그냥 도구일 뿐인가요? 너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저 말으려. 남편의 마음이 편했겠지. 시어머니는 일단 오면 너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울며 여자 먹기도 아니고 저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와중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대로 시어머니 연락처 차단해버렸죠. 제 핸드폰에서도 말이에요. 너들 참 대단한 것들끼리 만났다. 너희들도 나중에 자식 키워서 너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야.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했어야 하는 건데 그딴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서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한테 질렸다면 휙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런 저주스러운 말과 포언이 담긴 여러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채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나 되었을까요? 나중에 아주버님께 연락을 받아 듣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 역시도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재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이유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긴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만난 그 남자가 보수적이다 못해 거의 사람을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또 황혼 이혼을 하신 거였죠. 두 번의 황혼 이혼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와 재혼한 그분이 헤어진 이유는 상대방이 보수적여서가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똑같아서 헤어진 것은 아닌가 싶었네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너무 닮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랑 너 어려워할지도 몰라 서로를 안 좋아할까 봐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말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았어요. 자기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고 통제하려고 시도했고 그 결과 자식을 이혼시키면서 여러 번 이혼했죠. 시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믿음이 가지 않으시죠? 저도 이런 일을 겪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범하고 평범한 날들만 바라고 싶어요. 아마도 눈치 없는 우리 남편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